김수민의 뉴스 밑장 4부 반갑습니다. 일요일에 뵙는 김수민입니다. 보통 일요일 코너는 최근에 제가 거의 혼자서 했었죠. 네. 혼자 랩하고 있지. 그리고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혼자 하는 게 내가 더 혼자 좋아. 하니까. 맞아요. 이 뉴스 밑장을 네. 듣는 게 김수민과 싸우고 싶어서 듣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댓글에 보면 네. 우리가 또 김수민을 갈궈주는 거를 네.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갈굼을 압력을 받는다고 생각해? 삐딱 우리가 뭐지 야지 주고 이런 거를 좋아해. 야지라니! 겐세예요. 겐세야.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여러분 천용길, 이창원 두 분과 또 함께 일요일 코너를 꾸리게 됐습니다. 녹음하는 김에 이게 제가 집에서 옥탑방에서 혼자 녹음하다가 좀 이르게 목요일에 녹음을 하게 되면서 또 일요일에 해야 될 이슈도 생겼고 해서 이렇게 셋이 또 모였습니다. 네. 그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네. 김수민과 저는 유튜브 공연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내한 공연 특집이 지난 금요일에 네. 업로드가 되었겠죠. 네. 저희의 고민은 지역 콘텐츠가 올라오고 혹은 문화 콘텐츠가 올라오고 이러면 또 혹은 게스트가 나오고 이러면 조회수가 떨어져요. 그냥 내용이 맞아요. 진짜 네. 김수민 혼자 할 때보다 그런 내용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김수민 혼자 막 내 욕이나 하고 네. 뭐 들을 게 뭐 있다고 그런 걸 듣고 계세요. 그것도 악플 하나 봤는데 그 우리가 콘텐츠들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뉴스 밑장에 표방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취지가 뭐였는지 알고 좀 떠들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요새 뭐 이슈는 이제 뭐 언급 안 하기로 했나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 때 들어라 할 때 내가 매주 일요일마다 하잖아. 다 하진 못해도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리. 어? 그리고 필리버스터하고 이 환관적의 난이라고 제가 신조어까지 만들어가지고 해설 다 했는데 네. 이번 주에 이게 4부 주제로 제가 급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이 동아일보는 도대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져가지고 김경률 회계사가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네. 채널 A가 도용을 했어요. 맞아요. 그쵸. 그 고소 사건. 그래서 그 도용의 상처를 우리가 도영이를 통해서 도용에는 도영이다. 도용인의 사과가 아니라 도영인의 사과. 네, 여기서 광고 넣어주세요. 김수민의 뉴스 밑장 저농약 컬렉션 호두에 이은 2탄이 돌아왔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도영인의 사과엔 사과즙. 올해 농약을 4번밖에 안 친 홍로 사과예요. 가톨릭 농민회가 인증한 저농약 사과. 근데 주문 어떻게 하죠? 010-6553-2230 010-6553-2230으로 물품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배송 주소를 보내주세요. 현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은 발급 번호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물품 번호는 이따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은 이렇게 하십시다잉. 농협 352-1182-4490-93 농협 352-1182-1490-93 정효윤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과도 있고 꼬마 사과도 있고 사과즙도 있습니다. 물품 번호와 가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면 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사과 좋아합니까? 1번은 사과 18개 5kg 25,000원이고요. 2번은 사과 36개 10kg에 45,000원이에요. 그러면 귀여운 꼬마 사과 좋아합니까? 3번은 꼬마 사과 24개 18,000원. 4번은 꼬마 사과 48개 30,000원입니다. 사과즙도 있는데 사과즙 좋아합니까? 그 5번은 사과즙 파우치 50봉에 28,000원이고 6번은 사과즙 파우치 100봉에 5만원이에요. 그러면 꼭다리까지 있는 이 사과즙 스파우트 좋아합니까? 7번은 사과즙 스파우트 50봉 28,000원. 8번은 사과즙 스파우트 100봉에 5만원입니다. 어떻게 주문하는 건지 까먹었다고요? 물품 번호 가격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시면 뒤로 돌려서 들으세요.
010-6553-2230 경북 의성군 도영인의 사과 010-6553-2230 도영인의 사과. 아, 좀 많이 팔아주쇼. 중상 사과하세요. 네, 광고 마쳤습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 네. 저 채널 A하고 네. 뉴스민 붙은 거는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민영사 음. 소장을 낸 지가 한 2주 됐고 네. 제가 대구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하. 네. 채널 A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쪽으로. 경찰 쪽에. 네. 특히 돌직구쇼 PD가 네. 연락이 와서 아니 우리는 그 항의 와서 다 지워줬는데 왜 우리한테 거냐. 우리 항의를 했어요? 네, 그 돌직구쇼는 바로 항의를 했고 네. 그 채널A 홈페이지에는 네. 현재 우리 영상을 도용한 부분을 편집해서 아하. 잘라서 업로드된 상태거든요. 모든 프로가 돌직구쇼만. 돌직구쇼만.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커서 우리 편성 제작 쪽이랑 네. 보도국이랑은 잘 모른다. 그렇지. 뉴스- 회사가 크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니네가 그럼 항의해? 네. 그렇지만 네. 이미 생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그렇죠. 관련해서는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다. 네. 네, 이렇게 진술을 하고 네. 나왔고 이제 사건을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네. 저희가 고소장을 냈었는데 이걸 서울 쪽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채널 A와 TV조선 본사가 서울 쪽에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나는 도용도 성질 나는 거지만 더 짜증 나는 거는 그 당시에 김수민의 뉴스 밑장이라는 글자가 안 나와요. 맞아요. 뉴스민 네. 이것만 나와. 유튜브 유스민. 아, 나 진짜 김수민 그 이름 넣어주는 게 그렇게 싫은가? 근데 더 짜증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최근에 선거제도 개혁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 당연히 또 반대를 하고 나섰죠. 동아일보의 대기자인지 대기자인지 웨이트하는 사람인지 네, 김순덕 씨라고 있어요. 아 김순덕 칼럼으로 유명하죠. 네, 김순덕 씨라고 김순덕 씨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격하는 글을 써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잡아주고 검증도 좀 해주려고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쓴 매체는 뉴스민이 아니라 뉴스톱. 뉴스톱. 네. 네. 제가 관여한 매체 중에 앞에 뉴스로 시작되고 뉴스땡 이런 매체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구미의 그렇죠. 언론 협동조합이었던 뉴스풀. 네. 거기 이름 제가 지었잖아요. 뭐 다 돌림자야? 뉴스 돌림자야. 같은 성씨네. 뉴스풀, 뉴스톱, 뉴스민 이렇게 세 개나 그 있는데 가운데 유스민이 김수민과 제일 가깝다. 왜냐하면 민자가 민자니까. 민자라서. 한멸자 같다. 네. 뉴스톱에 제가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의 그 글을 검증하는 글을 썼더니 반론을 또 보내왔어요. 보내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썼어 자기가. 칼럼으로. 예, 근데 또 김수민 씨는 뭐 김수민 기자는 뭐 김수민 칼럼니스트는 김수민 평론가는 이런 글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뉴스톱이 나에게 반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아하. 뉴스톱이 어떻게 글을 쓰냐고. 뉴스톱은 매체 이름인데 동아일보가 왜 썼다 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한 한 거지. 도대체 왜 내 이름을 그렇게 가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네. 김수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뭔 소리야. 많긴 많아. 네. 김수민 아나운서 SBS. 아이고 네. 국회의원도 있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여기 또 네. 유승민하고 같이 변혁 그거 한다고 하죠. 그렇죠. 예, 탈당한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미스코리아 김수민. 네. 중앙일보 기자 김수민. 네. 그리고 네. 흔한 지난번에 그 누구죠? 윤지호 씨 아, 김수민 작가. 작가. 상대로 소송을 네, 냈던 작가. 이 김수민 작가까지 네. 이 포털 사이트에 김수민을 쳐보면 네. 너무 많은 다른 김수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네. 네, 뉴스 밑장의 명 MC 김수민은 MC. 네,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김수민들은 다들 검색어 1위에 올라봤어요. 하지만 내가 그들을 꺾은 적이 있지. 김수민으로 검색을 하면 네. 가장 먼저 김수민 평론가가 뜰 때가 있었습니다. 오. 그것이 언제였냐? 뭐 김수민 의원, 미스코리아 김수민 작가 이 사람들 김수민 아나운서 다 내 뒤에 있어. 네. 그때가 언제였냐? 올해 7월에. 내가 한창 악플 받을 때 1차 악플 사태 때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봤나 봐.
그러면서 김수민 평론가가 가장 왼쪽 위에 올라와 있었던 그런 호시절도 있었지만 인물 검색에 동아일보 이 김순덕 씨가 참 사람 이름 또 거명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 심해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반대 논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관점이 이렇게 좀 치우쳐 있어서 많이 또 예전에도 공격 많이 받았던 칼럼을 썼었죠. 치우쳐 있는 거야 뭐 사람이 다 편향성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치우치다 못해 머리를 바닥에 박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명예훼손 들어오겠다. 또 명예훼손 들어오면 그때는 뉴스민이라고 표현해라. 김수민이 나에게 독선을 퍼부었다 이게 아니라 뉴스민이라고 제발 표현하세요 그때는. 네, 김수민은 뉴스민 기자가 아닙니다. 일용직이지. 뉴스민은 뉴스민에. 네, 이 사람이 이제 2019년 11월 28일자 칼럼에서 심상정과 좌파 독재를 위한 야만의 트랙이라고 야만의 트랙의 패스트 트랙 얘기하는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심상정과 좌파 독재를 위한 제도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 제도를 왜 해주냐? 심상정이 독재하는데 민주당이 이 제도를 왜 해주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거의 게시판에 와서 나한테 악플다는 조국기 부대 수준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독일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반박을 이미 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은 선거제도 개혁 용어에 정식적으로 그런 표현은 없어요. 네.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혼합형 비례대표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뭐냐면 혼합형 비례대표는 뭐는 지역구로 뽑고 뭐는 비례대표로 뽑고 단순히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전체 의석은 정당 지지율에 맞게 배분한다가 1차 원칙이고 2차 원칙이 지역구 당선자는 다 당선시킨다.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은 그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혼합돼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이 김순덕 씨 표현으로는 순수 비례대표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제도는 뭐냐? 지역구부터 이미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는 거예요. 독일은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한 번 선거에서 1등만 뽑기 때문에 네. 그거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역구에서 뽑는 거고 전체 의석은 그래도 전면적인 비례대표로 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웨덴, 뭐 노르웨이 등등등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많은 나라들이 지역구를 아예 여러 명을 뽑습니다. 뽑을 때 정당 지지율에 맞게 비례대표제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원리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독일이나 그렇죠. 스웨덴이나. 네.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몇 명 뽑느냐는 세부 기준만 다른 거지. 정당의 의석은 지지율에 맞게 맞춰준다. 예, 그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더니 막 어디 또 뭐 최근에 공부했나 봐요. 막 인용을 하면서 연동형 뭐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심상정의 독재가 되냐고요. 네, 심상정의 독재가 가능할 정도면 네. 이미 심상정은 독재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심상정은 지금 정의당 안에서도 독재를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비례성이 높은 선거 결과를 갖고 오는 이런 제도는 다당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다당제를 하는데 어떻게 독재를 하냐고. 이 독재는 일당 독재를 하든지 한 정당이 최소한 과반 의석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당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선거제도에서는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못 가져가요. 어지간하면. 과반 득표를 어렵죠. 해야 네. 과반 득표를 하면 가져가요. 근데 보통 선거를 하면 한 당이 알고 보면 과반 득표 안 하거든요. 옛날에 영국의 마가릿 대처가 탄광 노조 짓밟을 때 굉장히 강력한 정권인 것 같죠. 그 대처 보수당 정부도 총선에서 과반 득표를 못 얻었어요. 근데 많은 의석을 가져갑니다. 왜? 영국은 비례대표 한 명도 없고 모든 지역구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뽑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제도가 독재를 더 유발하는 거죠. 아니 근데 책상에 왜 이렇게 반짝이가 있어? 이 뉴스민 책장. 아, 책상에. 저희 김규현 기자가 네. 뉴스 밑장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반짝이 불빛을 사가지고 왔는데 네. 트리를 여기서
그 트리에 거는 이제 네.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네네네. 그걸 이제 플라스틱 김수민 MC 뒤편에다가 아하. 달아주세요라고 하고 지금 취재를 갔는데 음. 아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네. 못 달았다 깜빡하고 그거 다는 건 저를 위해서 다는 건가요? 네. 우리 뉴스 밑장을 위해서. 설마 그냥 여기 안에 내부 장식 아니고? 내부 장식 아니고 김수민 MC 뒤편에 네.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홀로 보내야 되는 김수민 MC를 위로하면서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뉴스민. 이제 관심을 좀 가지는구나. 네. 뉴스민 다른 기자들도 우리한테. 그렇죠. 예. 기자들 방송은 들어요? 방송은 안 듣는 것 같더라. 내가 물어보니까. 김경 기자는 무조건 틀어놓습니다. 우선 아, 조회수를 조회수야. 올려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기본이죠. 네. 듣고 안 듣고는 그 다음 옵션이에요. 네. 틀어야 돼. 계속 틀어놔. 네. 유튜브 계속 틀어놓으세요. 광고 끊지 말고. 네. 하여튼 이 김순덕 씨를 보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무슨 좌파 독재 심상정이 좌파인가? 라는 질문을 비판을 또 이제 소위 말하면 한편에서는 하고 심상정을 있죠. 비판하는 쪽에서는 네. 또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심상정이 좌파 독재 하도록 정부 여당이 가만히 있냐? 라고 하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기도 하고 네. 이 고도의 심상정 띄워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조갑재 대기자님한테 좀 배우고 와야 된다. 팩트 체크를 하고 와야 된다. 현장을 좀 더 굴러야 된다. 네. 조갑재 기자는 아직도 현장을 굴러다닙니다. 네. 그만 굴르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 대기자란 얘기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불러줄 때 대기자 이렇게 일일이 불러야 되냐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게 다른 나라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가? 뭐 대기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뭐 슈퍼 에디터 뭐 이렇게 네. 해야 하나? 왜? 에디터도 아니지. 편집자가 아니잖아. 기자잖아. 기자면은 리포터 뭐 이렇게 돼야 돼. 슈퍼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스트 뭐 저널리즘의 어떤 직급이 여러 개가 있죠. 직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기자 집단들만 굉장히 그런 그 어떤 계급적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반장이나 출입처의 어떤 반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편집권에 대한 어떤 국장이라든지 네. 이게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네. 편성국하고 보도국을 좀 비교를 해보면 보도국 사람들이 유난히도 좀 이런 그런 게 좀 강해 보면 이 대기자라 위계도 있고 네. 이게 대기자란 용어도 예를 들어서 대 PD 뭐 대 아나운서 대 카메라맨 뭐 이런 말 안 쓴다고 대 MC 대 MC 뭐 이런 말 안 쓰는데 기자들만 대기자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게 보직 그렇네요. 보직 있다가 네. 보직 되면 그냥 다 평 PD 되고 나 그냥 평 카메라맨 되고 네. 이런다고 평 아나운서 되고 그렇죠. 기자들만 계속 대기자 이런 말 붙여요. 웃긴 거야 이거. 그게 내 생각에는 그 대기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직책이 없잖아요. 맞아요. 노설위원이거 네. 아니거나 네. 뭐 편집장이 아니거나 주필이 아니거나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야 대자 붙여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이제 보통 이제 보직일 떼면 이렇게 붙여줄 말이 없으니까 네. 이제 대기자. 그러니까 옛날 보면 왕 물러나면 상왕, 네. 뭐 태상왕 뭐 이런 것까지 있었잖아.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직급놀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좀 굉장히 좀 근대적이다. 좀 없애줘야 될 네.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뭐 심상정 의원도 정의당 대표 그만두고 대표 대의원 대당원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네, 심상정 독재 세상에 온다며 더 가고는 한국 경제 이게 경제 신문들도 가세를 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야 뭐. 네. 지금 뭐 이거 조국 사태 이후로 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악플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자본과 일관되게 싸우는 것은 나야. 너희가 아니라고. 데이터 3법 씨 내가 그래도 팟캐스트에서 거의 이렇게 다룬 사람 나밖에 없었을걸요. 김수민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잘 데이터 몰라. 3법이 이게 어려워. 데이터 3법이 지금 굉장히 또 화제가 됐어. 네. 내가 다루기 전보다는. 예. 그리고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바른미래당이 지상욱하고 최이배가 맡고 있어요. 네. 이거를. 예. 민주당이 지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의지를 좀 의심받고 있긴 한데 지금 유념해야 될 것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자본을 대변하는 언론까지 연동형 비례제 때리기에 나섰어요. 한경 비즈니스 경제 돋보기라는 칼럼을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쓰고 있는데
제목 민주노총 세상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현 정부 들어서서 이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건 아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 정도의 세상을 일거에 선거제 개혁으로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가. 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사실이면 민주노총은 지금 조합원이 100만쯤 되나요? 100만 넘었죠 이제. 네, 100만 넘었죠. 뭐 한국노총 추월할까 말까 약간 그 정도. 그렇죠. 수준. 네. 네. 진짜 민주노총 100만 이상의 당원 총궐기에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쟁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네. 뭐 최근에 민주노총 관계자와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노조에 투표하러 가면 아. 한국당 찍는 사람들이 절반이야. 민주노총은 그렇지. 민주노총 나름의 표방하는 강령 이념이 있지만 네. 어쨌든 대중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념 조직이 아니거든. 정치 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이제 조합원 중에 자유한국당 찍는 사람들이 있는 네. 거예요. 네, 당연하죠. 네. 우리 그러니까- 공화당도 있으려나? 우리 공화당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있지. 네. 선별 노조들 중에서는 뭐 그냥 회사가 가입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보도를 보면서 느낀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잘못 찍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어떤 측면이냐면 네. 민주노총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민주노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네. 민주당 당원들은 네.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네. 경우를 보면 참 답답하고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때는 꿀밤을 때리지 말고 네. 도영인의 사과를 주시면서. 꿀사과입니다. 꿀사과. 네, 제가 꿀밤을 꺼낸 거는 다음 네. 광고는 네. 또 꿀밤이 아 그래요? 네 꿀밤이 들어와요? 꿀밤이 좀 네.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정말. 이거는 김순덕보다 더 나빠. 기대감을 부추기는 네, 거냐. 여하튼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대중 조직이고 네. 여기에 씌워져 있는 이미지들, 많은 매체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만 가지고 민주노총을 평가하는 태도부터 네.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좀 더 나은가를 고민하는 게 목적이지. 네. 이렇게 경제신문들 민주노총 때리는데 같이 합류하는 거는 참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같은 편에 총질하는 짓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패스트트랙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되는 일정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12월 8일 오늘부로 네.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 4+1 해서 단일화를 도출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김순덕이 악으로 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안이 선거제 개혁 개정 안으로 만들었던 애초의 안에 비해서 많이 후퇴하고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독일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수 없는 이유가 독일은 지역구 의석이 절반 정도입니다. 네. 네, 절반 이상이 비례대표 의석, 별도의 보정용 의석이에요. 보정용. 그렇죠. 네. 예. 그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 정도의 넉넉한 의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거법 개정안에도 225대 75면 3대 1 수준이잖아요. 네. 그 75를 보정용으로 다 쓰지도 못하고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자기들 지지율에 맞게 얻어야 될 의석에 비해서 차이가 나면 그 절반만 일단 메워준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의석이 남으면 다시 그냥 각자의 지지율대로 다시 뿜빠야 하는 현행처럼. 그래서 완전 연동형이 아니라 절반 연동형 내지는 준연동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75석을 갖고 보정해 준다는 건데 이 보정 의석의 비중이 줄면 보정을 해주려고 해도 의석이 모질래 갖고 네. 사실상 못 해주게 돼요. 의미가 없어지죠. 네. 네, 줄면 줄수록.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250대 50까지 나왔어요. 이 평화당이 문제야. 왜냐하면 평화당이 아니다. 대한신당. 네.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들 호남 지역구 의원 줄까봐 네.
이 양반들아, 당신들이 그 소선거구에 호남에 출마해서 지난번처럼 국민의당 달고 나갔을 때처럼 당선될 것 같냐? 왜? 박지원 될 것 같은데 왜? 박지원 힘들어요. 박지원은 박지원 힘들어 힘듭니다. 보입니다. 네. 박지원. 네. 저는 박지원과 홍준표의 네. 썰전을 보고 싶습니다. 그 둘 다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JTBC에서 네. 다시 한번. 아 그리고 홍준표, 박지원. 홍준표가 참 그 김진표 나 얘기해야지. 네. 김진표가 홍준표. 내가 총리 못 될 거라고 지난 방송에서 예언했었어요. 네. JP. 네. 김JP예요. 홍JP도 있어요. 네. 김진표가 지금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추미애는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제- 총리에서 네. 아, 이창원의 졌습니다. 추미애 총리설은 네, 이창원 끝났다. 1패.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김병준 뭐 네. 제가 졌다고 하는데 김병준이 수성갑에 출마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자마자 김병준이 철회했었죠. 네. 타이밍을 봤을 때는 다시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왔더만 재진이- 대구에 네, 또 왔습니다. 예. 이거 당 개판 나고 이러면은 은근슬쩍 들어올 거야 또. 홍준표도 계속 되고 옵니다. 네. 오기는. 홍준표는 경남 창원에 나가. 하여간에 김진표 나가리설은 일단 저의 예언이 조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 네. 네. 지금 방송 녹음 시점에서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하고 다음에 총리로. 아, 다음은 내정자가 있습니다. 김관용이야. 네, 김관용. 추미애 장관이 총리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광진에 누가 나가는 거예요? 광진에 나갈 사람 오세훈하고 붙어야 되잖아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사람은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김민석 씨 김민석. 네. 얘기도 아. 예전에 나왔었는데 네. 지금 모르겠다. 김민석 추미애는 가깝거든. 그렇죠. 네. 추미애가 그때 대표로 있을 때 합당했죠. 김민석의 그 민주당. 원외 민주당 네. 네, 원내민주당. 정식 명칭 민주당 세 글자였는데 네. 거기랑 합당했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추미애 의원과 음. 이 김민석 전 의원이 같이 남아 있었죠 민주당에. 아니 그 김민석은 김민석은 절로 갔지. 그 정몽준 정몽준 내로 쪽에 갔고. 갔었죠. 아. 국민통합 21. 네. 아, 정몽준 그렇구나. 내로 가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 네. 네. 어쨌든 간에 이 대한신당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개정선거법안에는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아깝게 떨어지면 그 비례의석을 받아갖고 거기 석패자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난 차라리 그걸 노리는 게 평화당하고 자꾸 헷갈린다. 대한신당 대한신당. 의원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본인들은 자기 지역구를 굳이나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고려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광주, 전남, 전북 한 권역으로 묶어서 제주까지. 네, 제주까지 묶어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많아봐야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요. 석패율로 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그러기에는 호남 의원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은 거예요. 대한신당 입장에서는. 그럼 비례 명부에 넣어주면 되지. 석패자 아니더라도. 그만큼 받을까요? 받을 수 아니 있을까? 그러니까 비례명. 그걸 못 받을 정도면 지역구에서도 당선 안 된다니까. 아, 대한신당 깝깝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대한신당에서 그 살아남을 만한 사람은 한 명 정도밖에 없을 거다. 네. 그나마 남아있는 방안이 250대 50이라 친다면 네. 준연동형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하고 지지율만큼 의석 사이 갭 중에 절반 정도 메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준연동형이 아니라 최대한 메워줄 수 있는 데까지 다 메워준다. 네. 50석을 갖고 요거면은 괜찮아요. 내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네. 요 정도만 해도 지금 선거제보다 훨씬 비례성이 올라가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이 지지율에 비해서 이미 초과될 가능성이 있는 네. 민주당, 자유한국당 특히 두 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한 한 명도 명도 없을 수 없게 있다. 될 네. 가능성이 있어요. 음. 네. 그런 경우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준연동형이 나온 거거든요. 네. 민주당, 자유한국당도 비례의석 챙겨가라.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게 준연동형인데 네. 연동형을 해버리면 못 챙겨가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50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걸로 예, 박터진은 또 오늘 내일 싸움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자유한국당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밀어붙이면 돼요. 250대 50 완전 연동형. 네. 그럼 자유한국당이 아이고 형님요 우리 비례대표 없어지는데요. 이렇게 끌어들여서 네. 의원 숫자를 늘리는 거죠. 250대 50대 20 뭐 이런 식으로 20은 이제 거대 정당 또 비례대표를 챙겨갈 수 있는 혹은 네. 250대 70 해놓고
70을 준연동형으로 갖고 가도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당은 솔직히 이 선거제도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보다는 자기들이 누리던 특수이익이 떨어지거든. 네. 그 김순덕이 웃긴 게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한 선거제도라고 계속 선전하는 셈이거든요. 똑같이 민주당한테도 불리해요. 그렇게 치면. 그리고 심상정 독재면 조원진 독재도 가능해. 자유한국당하고 우리 공화당이 합쳐야 과반 의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네. 동아일보하고 뉴스민하고도 이제 더 친해지겠네. 조원진이 네. 독재를 하게 되면. 동아일보는 조원진 독재는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네. 네, 동아일보는 지금 동아일보가 노리는 시나리오는 뭐냐? 야권 통합이에요. 바른미래당 일부부터 해서 우리 공화당 다 아울러서 1대1로 붙어보자. 네. 이 시나리오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게 자유한국당도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기들이 얻은 지지율보다 훨씬 낮은 당선자가 나왔어요. 맞죠. 비례성 제도가 실시가 제대로 됐으면 그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그 정당 비례 득표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더 높았어요. 그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한테 뒤졌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이 민주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민주당이 좀 세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온도 차이가 큰 게 대구 경북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죠.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대구 찬성합니다. 경북의 민주당 의원은 확실히 늘어나거든. 네.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수도권 의원들은 조용합니다. 목소리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특히 서울 지역의 선거구가 그러면 조정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몸을 사리고 있는데 공개적인 메시지를 이 의원들 개개인이 할 수 없다면 사실 당의 리더급들이 나서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예. 그 리더들도 의원 눈치 보는 거죠 또. 음. 그거를 극복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카메라까지 갖고 와서 촬영하라고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해서 그나마 민주당이 여기까지 온 건 있어요. 네. 그거 없었으면 저는 장담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뉴스 밑장은 김수민 독재다. 아우 당연합니다. 네, 채팅도 방송의 일부인데 네. 댓글을 너무 안 읽어준다. 네. 팬 서비스가 삼성 라이온즈급이다. 핸드폰 좀. 댓글로 뭐 이거 들어온 줘야지. 거 있어요? 네, 질문 있으면 내가 받을게요. 선거제도에 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질문 좀 해봐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솔직히 우리 얘기할게요. 방송 보나 뭐. 인터넷에 그 댓글 올리는 민주당 지지자 기준입니다. 진짜 작년까지는 선거제도에 대한 글이 목불인견이었어요. 이대로 가자. 이 제도로 그냥 가자. 250석 먹자. 족까지 마세요. 왜냐하면 250석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총선해가지고 200석 넘은 정당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국민들이 그렇게 주지 않고요. 그럴 정당이 만들어질라 싶으면 그 당 쪼개질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선거제를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다당제가 되고 과반 의석 정당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과반 의석 정당이 되면 다음에 엿먹을 일밖에 안 남아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거대 정당이 다른 소수 정당을 얼르고 설득해서 과반을 만드는 이 체제가 장기 집권이 더 가능해요. 네. 역으로 추산해 보면 네. 딱 그렇게 드러나는 게 이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세 개의 정당으로 그렇죠. 갈라졌잖아요. 네. 이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분산시키겠다. 는 차원에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당제 체계로 가는 것이 이 김순덕 칼럼을 보면 다당제 체계로 가면 이 홍준표 전 대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다당제 체제로 가면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가 산으로 간다. 이 마치 6차, 5차 산으로 간다 그러면 산에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 6차, 5차 교육 과정에서 나왔던 내각제에 대한 부정적인 교과서의 서술과 똑같은 얘기를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공부를 좀 하시라. 네. 김수민의 유스미짱 이게 팟강 편을 들으면서 네, 그렇죠. 500원만 지불하면 네.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선거제도 특강 2시간짜리를 500원에 올려놨어요. 네. 스크롤 내려서 목록에서 팟빵에서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거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보통 선거제도 개혁 강사들도 독일식 정도만 설명하거든. 나는 스웨덴, 네덜란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야. 그리고 동아일보가 노리는 게 뭐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 지금 그 자본 이쪽에서 노리는 게 뭐냐면 이들은 사실은 다음 정권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점이 뭐냐. 양당 체제 중심이었고 대통령제이기도 했죠. 잘 보면 정기적으로 계속 정권이 교체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교체돼요. 아무리 기세를 올려서 정권을 잡고 우리가 잡았으니 다음에는 3번까지는 해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2번이 되면 바뀌어요. 이 양당제 질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장기 집권하는 나라들 보면은 민주국가인데 장기 집권하는 나라는 다 다당제입니다. 스웨덴, 독일도 그렇고. 그리고 다당제를 할 때 보통 2개 이상의 정당이 같이 집권을 해요. 네.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하나가 다 해먹는 건 아니거든. 둘이 같이 집권하니까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왜 지금 민주당보다 더 지랄 발광하느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서도 보여줬지만 소수 정당을 설득했어.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 가동시켜서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올렸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은 설득할 수 있는 당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겨우 성공한 게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까지 엮어서 드루킹 특검 네. 그거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해 연말 예산안을 더불어한국당 두 당에서 처리한 거. 네. 예. 직거래한 거 말고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성공적이지 않거든. 박근혜 탄핵 때도 포위됐고. 그리고 하나 있는 그 동생 정당 같은 거 남들이 봤을 때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우리 공화당은 계속 땡땡거리면서 이게 협치가 황교안이 친박이가 이러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현 질서가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다당제를 이겨낼 실력이 없는 거지. 채팅창에 네. 장지혁 씨가 네. 왜 온 거야 이게 이 시간에? 출연하고 싶다. 애는 안 보고 지금. 아니, 그 채팅창에 내각제는 민정당계 오래된 꿈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장지혁 애청자께서. 근데 내각제하고 좀 별개로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도 내각제 안 한 나라에서 연정이나 이런 거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는 양당제를 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데 네. 대통령제에서 양당제 하면 여대 야소 아니면 여소 야대 아니에요? 2개 당이? 그러면 여대 야소다. 막 밀어붙여요. 막 밀어붙이다가 결국에 심판을 받죠. 정권은 주기적으로 교체되니까. 네. 졸라 깨져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소야대다. 이래도 방법 없어. 대통령제 양당제에서도 여소야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 하원의회가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 건건이 다 막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탄핵 얘기까지 나와요. 네. 오히려 대통령제에서도 다당제가 더 낫다는 겁니다. 네. 어느 한쪽이 독주 못하고 하지만 2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야 우리는 조금 비슷하니까 여기서 절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이루면 되고 그것도 고정돼 있진 않아요. A, B당이 손잡을 때도 있고 B, C당이 손잡을 때도 있는 거거든. 네. 그거는 우리 역사에서 돌아봐도 좀 될 것 같은데 김대중 정부, DJ 정부가 사실상 연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네. 그렇죠. 연정이었고 내각제를 매개로 한. 네. 네. 그리고 실제 내각제를 도입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제도가 뒤통수를 맞은 거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춰봤을 때 어쩔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자네에게 얘기하는 바이네. 네. 그 총리도 인준받지 못해서 총리 서리를 지내. 서리로. 네. 그러니까 내각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한데 그래도 여소야대였어요. 네. 두 당이 합쳐도 한나라당한테 안 됐거든. 맞아요. 그래서 총리 인준을 못 받았던 네. 거예요. 한동안.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소야대였지만 연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명분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밀어 나가기가
훨씬 그렇죠. 유리했어요. 자민련이 있기 때문에 보수층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네. 그 시기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게 열린우리당.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네. 점유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네.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음. 많이 다 발목을 막혔지. 잡혔죠. 다 네. 막혔죠. 번번이. 거기다가 한편으로 보면 당시에 민주노동당이나 다른 이제 군소정당. 군소 정당들과 만약 손을 잡고 과반 의석을 넘었더라면 네. 당시 여당이 정부가 운영하기가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힘을 받지 않았겠냐. 네. 이렇게 좀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인접 정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연대 연합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각제에서도 안 되는 나라는 안 돼요. 네. 이게 대통령제라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한국에서 다당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게 대통령제라서 안 되거나 뭐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다당제가 왜 안 되냐면 다당제를 별로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 다당제인 적도 있고 양당제인 적도 있었는데 네. 다당제를 만들어 놔도 양당제로 돌아가 버리거나 맞아. 국민들 스스로가 다음엔 양당제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다당제를 아예 전제로 깔고 들어가 버리면 음. 야 이제 혼자서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법칙이 생겨나요. 그 부분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당제를 추구했던 음. 안철수가 나옵니까? 다당제는 근데 안철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심상정도 추구했고 네. 지금은 조원진도 조원진도 은근슬쩍 추진하고 추구하고 있죠. 있고. 안철수는 왜 다당제를 추구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갑자기 다당제 하겠다고. 그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거는 근데 다 그렇지. 손학규, 정동영도 네. 큰 당의 대표 시절에는 다당제를 추구하지 않았거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음. 다당제를 추구한 게 본인의 철학입니다. 뭐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왜 철학이냐? 왜 철학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 우리 안철수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음. V3잖아요. 네. 예, 바이러스 백신 시장을 보면 어.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알약. 알약, 카스퍼스키. 뭐야 네. 그게. V3는 양당제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바이러스 시장에서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 자기 시장에서는 네. 독점을 하되 그 V3가 하는 작업을 보면 연정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뱅킹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와 V3 서비스를 결합해서 판매하거나. 아 근데 네. 그게 보통 중소기업들 내지는 성공한 CEO들이 네. 겪는 그 일반적인 그 이제 오류들이에요. 안철수는 전형적인 텍사스 총잡이 법칙이라고 NBA에도 나오는데 총을 쐈는데 거기 관여 그리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CEO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거 보면 그 무슨 목적이 크게 있다거나 꼭 뭘 어떤 대의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성공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근데 이 사람들 강연하는 거 들어보면 마치 자기가 무슨 신의 계시를 받거나 뭐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성공한 CEO들 강연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 총을 쐈는데 거기 관역을 그렸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텍사스 총잡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난 안철수 볼 때마다 그게 굉장히 생각나. 뭐 이 양반이 뭐 어떤 큰 명분이나 대의로 막 V3를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V3 된 거고 운대가 맞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3당 체제가 되고. 그렇지 하다 보니까 근데 상대형 안철수의 이게 뭐 우연과 필연이 얼마나 섞였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안철수 때문에 다당제가 조금 열리긴 했어요. 그건 어쨌든. 맞아. 근데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된 거거든. 그렇죠.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양당제에서 대통령 한 명 몰아붙여서 탄핵시키기 어렵다고. 거의 네.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미션이죠. 네. 그러니까 여소야대를 만든 것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처음 착각한 게 민주당 국민의당 분당을 할 때 그리고 정의당하고도 야권 연대가 잘 안 됐죠. 네. 야당들끼리 표를 농갈라 먹으니까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 얻겠지 했지만 알고 봤더니 오히려 야당들이 각계약진하면서 새누리당 표를 갉아먹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서 지역구 후보들이 10몇 프로씩 얻는 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당선돼. 네. 오히려 다당제가 되면서 새누리당이 찌그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40% 50%를 차지할 것이라고 철석까지 믿었던 그 정당이 33% 뭐 3분의 1 수준으로 찌그러진 거지. 네. 예, 그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이 시작이 됐고 오히려 새누리당 안에서 갈등하던 사람들도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1대1 구도였으면 왠지 내가
탄핵에 찬성하면 배신인 것 같잖아. 네. 근데 보니까 저기도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거든. 그래서 박지원이 김무성 찾아가서 꼬시는 게 통하는 거야 어느 정도. 그렇지. 야, 너희가 다가 아니야.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해서 이제 새누리당 비박 쪽에 균열선을 만들어서 끌어내므로써 탄핵이 가능했던 거고. 그렇죠. 우리 잔드코인가? 좀 어떻게 읽어야 돼? 젠드코? 김무성이 솔직히 탄핵의 1등 공신이라. 네. 이 얘기는 박지원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박지원 또 1등 공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박지원이 이제 김무성 네 어려운 처지에 탄핵에 동참해 줬으니 네 1등 공 해라. 이거였죠.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독서를 주고받았죠. 뭐라 했더라 김무성이 박지원한테. 뭐라 했는데 뭐라고 하여튼 박지원이 하는 말 믿나 뭐 이런 식이었다.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밥 먹고 네. 또 술 한잔하고 그러고 나서 네. 박지원 의원이 또 이해한다. 걔 원래 그래. 네, 김무성 의원이랑 걔는 원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친한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오히려 박근혜가 권력의 정점에 선 게 양당제입니다. 박근혜가 왜 유일하게 87년 이후 대통령 중에 50% 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되었는가? 네. 양당제니까. 그렇죠. 1대1 대결로 양쪽이 쌍끌이 막 하는데 끝까지 간 거죠, 진짜. 저는 2012년 대선은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느꼈냐면 이런 대선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네. 이번에는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정치적 다양성 다 죽어요. 박근혜를 지지한 51%가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마찬가지로 상대 그렇죠. 후보 문재인 네. 후보를 찍었던 49%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선 투표제도 도입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비례성이 강화된 그 제도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정의당 이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거죠. 네. 예, 이것은 다당제의 승리고 자유한국당 지네도 거꾸로 해서 패스트트랙 뭐 올리면 될 거 아니야. 네. 왜 안 하냐고 못 하냐고요. 필리버스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이제 양쪽 간의 수싸움이 장난 아니고요. 네. 나경원이 저렇게 되고 나경원 네.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한 네.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이 네. 필리버스터 저기에 동의할 수 없는 전략이다. 아, 그렇죠. 네,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민주당 또 꿇었잖아 한번. 네. 자기들 또 기세 올리다가 스스로 꿇었거든 그때 민주당이. 왜냐하면 그때 테러 방지법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처음에는 좀 기세를 올리나 했지만 이게 썩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거야. 네. 필리버스터에. 그러니까 지지층은 결집을 시켜놔서 50대 59도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교착될 것 같아서 민주당이 먼저 내려놨죠. 자진 철수했죠. 황교안은 요즘 거의 그 패션이 조지 클루니처럼 수염도 이렇게. 수영도 기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단식할 때, 단식이래. 삭발할 때 어. 네티즌들이 그 수염 합성시켰잖아요. 네. 황교안 얼굴에다. 아하. 근데 잘생겼더라고. 조지 클루니처럼. 네, 이게 좀 이렇게 뽀샵질을 한 것 같긴 해. 근데 황교안은 이 사진을 얻었다. 그리고 황교안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사진 보고 다 웃었다니까. 야 이거 황교안이 의외로 잘생겼네. 그래서 황교안 요새 수염을 살짝 안 깎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도 하얗게 하고 다니지 그냥. 신왕 체제 구축에 들어갔어. 확실히 들어갔고. 난 잘못 읽어가지고 천왕으로 넘어가지고 자막을. 자유한국당에 얼마나 친일 행보를 했으면 천왕이라고. 근데 나베라고 불리운 이 나경원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원내대표 나경원은?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렇게 상황에 지금까지 꽤 끌어왔고 네. 그리고 막 김정은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언사를 통해서 지지층한테는 인정을 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럼 뭐야 이제. 근데 이제 총선 나가야 되거든. 이미지 안 좋은 거 씻고 그러니까. 그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파고들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원내대표 하고 싶을까? 아니거든. 그러면 원내대표를 버리고 자식을 지켰다. 이렇게 봐야 되나? 원내대표에서 밀려났고 그러니까 밀려난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내에서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를 밀어내려는 분들이 계셨다. 공장에 가서. 네, 그러면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경원 저런 식으로 몰아내는 거 내가 20년 하면서 처음 봤다. 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황교안 비토를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럼 나경원이 차라리 그냥 산뜻하게 예예 하고 가버리는 게 나아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까지 나경원이 지휘하면 진짜 지역구에서도 썩 좋은 평가 못 받을 거야. 나경원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를 누리고 지역구로 가서 나경원의 출구 전략. 그렇지. 네. 난 아하. 그렇게 봐요. 네. 나경원 별로 신경질 안 내잖아 지금 전혀. 예. 사실은 황교안이 잘못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에는
임기 연장을 할 수 있다. 네. 의원 임기가 6개월 안 남으면 원내대표 임기를 의원총회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연장을 할지 의총을 말 건지. 열어서 그렇죠.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근데 황교안이 지 맘대로 이제 대표 권한으로 선거 공고를 해버린 거죠. 얍삽하게 그 간접 권한으로 큰 걸 쳐버린 거거든요. 이 변호사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나? 검사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경원은 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김순덕 얘기 계속 나 이제 나 물면 안 놓잖아. 근데 요새 이제 이빨이 좀 근질근질하게 심심했는데 김순덕 잘 물렸어 진짜. 그리고 민주당 논객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 쪽 논객들이 선거제도 이런 데 좀 약해요. 공부를 안 하죠. 네. 그렇지. 자기들은 그 특수 이익을 누려왔기 때문에 네. 정무에만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정치 싸움 이런 거에는 좀 강한데 팩트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논객들도 거대 정당도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자기들 몫을 불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왜냐하면 정치는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지지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다른 당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 네. 그걸 펴는 게 그걸 잘하는 거대 정당은 내각제를 하든 다당제를 하든 장기 집권했어요. 독일 기민당처럼. 근데 그리고 김수민이 최근에 공부할 시간이 또 많아져서 아 그렇지. 네. 방송에 많이 잘려가지고. 네, 방송도 잘리고 그리고 제가 그런데- 선거제도 책이 나옵니다. 제 책이 나와요. 아니 그런데 왜 얼마 전에 우리가 내가 그 하는 지역 방송 하나 섭외를 하니까 됐어. 네. 그만해. 그게 그래 또 그만해. 튕기더라고. 튕겨. 배가 더 고팠어. 네. 아, 그리고 이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없어. 내가 이제 김경래 최강시사 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또 몇 달 이제 됐죠.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여기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가 아니라서 그 세계야. 그래 세계야 이 양반. 아니 그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이러는데 네. 뭐 연애도 안 하고 정말 아 이제 필요 없고 크리스마스 때도 돈 벌고 신정 연휴에도 돈 벌고 설 선거제도 연휴에도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네. 선거제도는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책을 낸다니까요. 네. 지금 이커먼즈에 연재되고 있는 김수민의 다당제와 선거제도가 책으로 묶여서 2월에 이북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 김순덕 독일식 선거제도가 되게 이상한 제도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아,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례대표제 그렇지. 국가들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뽑는데 독일만 소선거구니까.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 영국 이런 나라한테는 힌트가 된다고요, 아직. 왜냐하면 소선거구 체제를 못 바꾼다고 했을 때 이걸 유지한 채로 비례성을 어떻게 올리느냐. 네. 자, 김순덕 씨가 올해 1월에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을 못 읽은 모양인데 올해 1월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셧다운하고 영국 브렉시트 혼란은 양당 체제와 선거제도의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 매체. 미국식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되는 체제고 미국, 영국에서도 제도 개혁 얘기가 나와요. 근데 김순덕이 뭐가 치졸하냐면 헝가리를 갑자기 꺼내와요. 지금 김순덕이 며칠 상간으로 선거제도 헐뜯는 얘기를 3편 연속을 쓰는데 동아일보에 헝가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슷한 거 한다. 헝가리 독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비례대표제 국가도 세계 많지만 미국 같은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국가도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그나마 미국, 영국을 겨냥해서 비판을 해요. 네. 그 중에서 제일 낫거든, 그 나라들이. 그럼 나도 미국식 선거제도 하는 나라 중에 시에라리온이나 옛날에 아파르트헤이트 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기하면 되나? 예.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 남아공에서 그렇죠. 할 때 네. 그때는 미국식 선거제도였고 네. 남아공이 민주화된 다음에는 현재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끄집어내서 공격해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더 비슷한가? 헝가리랑 더 비슷한가? 나 이거 중대한 질문이라고 봐요. 독일하고 더 비싸죠. 예. 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네. 민주주의 선진국,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20개 안에 들어가고요. 경제 수준은 그보다 더 높으면 더 높았죠. 네. 알라딘 1015님이 김경래 언제부터 나와요? 우리 직원 중에 김경래 있거든.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 애가 여기 나오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경래 기자는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 네. 제가 녹색당에 있을 때 둘이 협업
기획을 한다고 만난 적이 있는데 되게 재간둥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 라디오 진행자가 되셨어요. 네.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도 뉴스민과 협업한다고 네. 해가지고 거기 김수민 초청했는데 네. 안 나오겠다고. 선거제도 공부한다고 안 나간다. 김순덕하고 싸운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김순덕이 유치하게 헝가리 사례 끄집어내고 있고 베네수엘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잠깐 했다가 다시 우리나라와 돌아갔죠. 같은 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왔습니다. 더 나빠졌어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독일이 특수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특수한 건 맞아요. 저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독일식보다는 스웨덴식을 지향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나중에 일이 될 것 같고 독일식 하면 어디냐고. 그리고 독일식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게 김순덕이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히틀러의 독재 때문에 다양성을 좀 추가해보자 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거다라고 하면서 김종인의 말을 인용했다고 봐요. 김종인 씨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둘 다 틀렸어. 김종인 씨도 독일 유학파인데 선거제도 잘 모르나 봐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비례대표제 국가였습니다. 네. 예, 지역구까지도 여러 명 비례대표로 뽑는 체제였는데 패전 이후에 그때는 이제 미국, 영국이 승전국이잖아요. 네. 우리도 미국, 영국처럼 그냥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 걸로 갈까? 이 여론이 나왔고 우파 정당이 그걸 지지하거든요. 근데 좌파 정당에서 반대를 하고 우파 중에서도 소수 정당에서도 선거제도 그렇게 바꿨다가 자기들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쪽에서 짬뽕 해가지고 지역구는 한 명씩 뽑고 전체 의석은 비례대표로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절충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절충의 산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식 제도와 독일식 제도 사이 정도에 있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이 우리나라 저희 정치나 이 법률 체계에 미친 영향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죠. 성문법이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또 요새 그 중앙일보에서도 누가 칼럼을 써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헐 뜯어놨어요. 근데 뭐 나머지 얘기들은 김순덕 씨 얘기나 이쪽하고 다 겹치는 거라서 제가 따로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있는데 지지율 대비 의석수를 지역구에서 이미 초과해서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 정당을 정당 투표에서 찍은 유권자들은 뭐냐? 사표 아니냐? 아니죠. 아니라고요. 네. 근데 나는 이 질문은 일단은 좀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거대 정당. 네. 근데 제도 이치를 다시 살펴봐야 될 거는 그거는 전체 의석을 비례대표로 배분하기 위한 그 틀을 정당 투표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당이 30% 지지율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만 40%야. 그러면은 이거예요. 야, 네가 그 30%는 먹는 게 정인데 40% 받았네? 잘 먹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가 취직했다고 해서 그 사회 안전망 제도가 의미 없고 실업수당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거대 정당이면 거기서 정치하려면 비례대표 아니고 지역구로 나갈 수 있어야죠. 브릿지리님께서 주제에 안 맞는 줄 알지만 경남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는 뉴스 기사를 읽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럴까요? 옥탑방 산다!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이다리님께서 네. 물으셨는데 우리 이 부분 이런 게 너무 약한 것 같아. 부동산. 부동산, 경제 이런 부분. 그 이창원 대표가 좀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 저도 없지. 본인이 사업하면서. 그래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요새 진짜. 대구 땅값은 어때요? 대구 땅 많이 대구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 보합세입니다. 보합이. 보합세. 올랐다가 네. 박근혜 대구도 때 근데 많이 많이 올랐지. 올랐어요. 대구도 네. 근데 확실히 네. 전에 많이 올랐어요. 보합세인데 지금 확실하게 뛰어오르는 지역이 교육부가 새로운 입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네. 수성구 네. 일부 지역 집값이 지금 폭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 때문에. 네, 정시 확대로. 네. 그리고 저희 동네 제가 사는 집값은 지금 3년째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쪽 동네는 이제 공항의 미래 좌지우지되는 동네인데 네. 대구 공항의 미래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은 굉장히 복합작용이라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뭘 잡으려고 했다 일이 더 악화될 커지는 수도 경우가 있고. 워낙 네. 많고 네. 특히 지금 서울권이 주춤하다가 계속 지금 뛰고 있고 부산, 경남 지금 비슷하고요. 네. 대구도
그러니까 한동안 다른 데는 떨어지고 대구가 좀 오르다가 네. 지금 약간 정체기인데 네. 네. 아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대구 진짜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10억 지금 뭐 우습거든.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 네. 거기에 비해서 선거제도는 예측하기 쉬워요. 음. 부동산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지금 뭔 얘기가 또 중앙일보에서 나왔냐면 그래서 비례대표가 한 명도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서 이런 작전을 편다. 지역구 후보를 일부러 무소속이나 가짜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따로 당선이 되면 이제 지역구 의석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례대표로 의석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역구 후보를 보내버린다. 혹은 거꾸로 비례대표 후보를 다 글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위성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안 내는 거지. 그럼 비례 의석은 정당표만 받아서 많이 챙길 수 있다 이 논리인데 위성 정당으로 보내면 자 경북의 노년층 유권자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기호에 자유한국당 2번이면 위성정당 2-1번으로 나오냐고 저 밑에 10몇 번으로 갈 수도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이 정당 이름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찍게끔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지 유사 당명 유사 당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 2당 뭐 이렇게 못 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구로 일부러 보낸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건 작살 납니다. 그렇게 나가는 순간. 근데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 몇 명이 당선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후보 중에 몇 명을 무소속이나 위성정당으로 보내서 당선시키면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온다고. 당선이 안 돼. 쉽지 않아. 그렇게 되면 말이 떨어져. 말이 되는 소리를 네. 해야지. 곽상도, 추경호,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 간판 달고 있으니까 당선됐지. 이 사람들 무소속으로 나와 보면 조원진한테도 잽이 안 됐거든요. 300, 그러니까.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중에 네. 사람들이 이름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 제가 봤을 때 몇십 명 안 돼. 그러니까요. 네. 당 보고 찍는 게 굉장히 큰데 현실을 모르고 그리고 헝가리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전을 꾸몄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위성정당 만들고 후보 빼돌리기 한다 이러면은 다 알아요. 위성정당 카톡 다 퍼져요. SNS 그거는- 페북 안 해? 옛날에 전두환이 하던 짓이잖아. 위성 야당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짓들이 통할 거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한국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까 전두환이 했던 짓 네. 그리고 박정희가 만든 유신정우회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 만드는 짓들은 다 독재자들이 했지. 그렇죠. 했던 거지 네. 다당제 구조 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 일이죠. 그래 놓고 김순덕은 또 그 심상정 정의당 쪽에서 그 공수처법하고 이런 거 다 얹어주면서 민주당 요구 들어주고 조국에 대해서도 할 말 못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심상정이 독재를 해? 심상정 솔직히 정의당도 패스트트랙 이것 때문에 좀 끌려다녔어요 민주당한테. 솔직히 그렇죠. 조국 사태 때 제 목소리 못 낸 것도 선거법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자 그 사안 개별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정치의 이치라고. 민주당 역시도 자기들 의원들이 은근히 많이 싫어하는 선거제도를 받은 거잖아. 네. 이게 주고받기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그거 못 하는 거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랑도 그 연대와 협업이 안 되는데 네. 우리 공화당. 그렇죠. 우리 공화당하고도 연대 안 되는 주제에. 예. 저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당 체제로 그냥 가면 언젠가 민주당의 반발한 민심이 또 이렇게 해안에 뭐 퇴적돼서 모이듯이 자유한국당이든 아니면 비슷한 정당이든 간에 정권 교체를 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중간지대에 있거나 별도에 있는 소수 정당의 존재도 필요하다. 예. 그래야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20년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장지혁 씨가 본인 장지혁 씨 맞는 거죠? 쓰레기 머리로 맞습니다. 가야 된다고. 예. 이렇게 채팅창에 나타나는 것은 나도 저기 출연하고 싶다. 다음 주에 고정이 나와. 될 수 없을까? 거의 뭐 뉴스민의 길이다. 무한도전의 길처럼. 그 뭐야 뭐 이런 근데 북한은 1박 2일이었나요?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평일에 처음으로 또 금요일 아닌 평일에 녹음을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19-4부는 여기서 네. 인사를 드리고 금요일이 아닌 평일에도 도영이네 사과는 맛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도영인의 사과 이번에도 광고가 적재적소에 들어갔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월요일에 바로 올라올 20부에서 네 20-1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주목할 만한 손님도 나오는 주간이 기대해 되거든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 아수라 발발타.